이제 빈자리도 중간중간 느껴지는데 충격의 할까지 받았어. 고맙고 미안해지는 반면 그립고 아련해지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새벽 2시에 잔이 오는 거예요. 뭐 이별 한 번 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죠. 이별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도 몇 개월 지나다 보면 금세 잊고 다른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기는커녕 뇌리에 오래오래 박힌 채로 근근히 그리움을 자아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남자의 관점에서 남자가 이별하고 나서도 오랜 시간 잊지 못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예쁜 여자, 내 이상형이었던 여자,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 이런 뻔한 이야기는 넣으려다가 안 넣었어요. 안 할래요 그냥. 뭐 저 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외형이나 도파민에서 오는 그리움은 정말 일시적으로 생각만 났다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지, 그걸 뭐 굳이 그리워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어 이 정도까지 감정은 안 가요. 오래 그리워하게 되는 사람들의 핵심은 곱씹을수록 아련해지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거나 이미 지나간 전남친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래요. 그럼 우선 남자가 이별하고 나서도 오래오래 생각나게 되는 여자들의 첫 번째, 호구. 워딩부터 상당히 거부감이 들죠. 다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석구리 네가 얘기하는 게 호구처럼 다 퍼주지 말고 항상 내 매력을 관리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뭐 오래 기억되고 싶으면 호구가 되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호구를 자처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의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헤어진 이후에도 근근히 전남친의 연락을 받는 사람들의 과반수는 못 믿겠지만 다 이런 호구 스탠스였어요. 연애를 하는 내내 호구 스탠스를 취하는 건 저도 굉장히 지향하는 바인데 이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호구가 연애하기엔 지겹다? 근데 이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빈자리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호구예요. 막상 연애할 때는 지겨워도 그 지겨운 연애가 굴러가는 이유는 호구가 계속 연료를 넣어주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받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뭐지 여기 이거 자동주행인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다 무뎌지고 헤어지는 건데 헤어지게 되면 이제야 이 연애가 자동 모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관계의 90%를 채워주던 사람이 훅 사라져버리니까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를 채워주던 그녀의 흔적이 점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걔가 이렇게 나 맞춰줬었구나. 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마 누군가는 난 전남친 새끼한테 다 퍼줬는데 이 새끼 나 별로 안 그리워하던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호구가 된다고 무조건 다 그리움을 자아내는 건 아니에요. 호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자발적 호구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끌려가는 강제적 호구가 있어요. 강제적 호구는 그냥 내가 맞춰주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사람이야. 그렇기에 기본적인 주도권도 없을 것이며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주관 없이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이 강제적 호구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맞춰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별로 고맙지 않아요. 굉장히 못돼 처먹은 생각이긴 한데 이런 스탠스가 길어지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제가 나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가 디폴트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지가 엄청 더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금쪽이 습관을 엄마들이 망쳐놓는다고 하는 수 없이 어리광 땡깡 부정 다 받아주면 이 꼴 나는 겁니다. 이런 호구들은 막상 헤어져도 그렇게까지 막 그립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자발적 호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내가 호구가 되길 자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여자가 당했네, 가스라이팅이다 뭐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연애는 받는 맛만큼 주는 맛이란 것도 있어요. 그냥 퍼줘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발적 호구죠. 그냥 해주는 게 좋아서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너가 좋아서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해줄 때 해주더라도 자기 주관은 있어요. 중간중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자발적 호구입니다. 하여 자발적 호구들은 호구짓을 해도 싸울 땐 무섭게 싸운다. 그리고 끝나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또 달래줄지언정 나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무작정 땡깡 부리는 금쪽이를 다 받아주는 느낌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닐 때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또 아이가 기죽어 있으면 아니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 호구입니다. 하여 나는 남자친구한테 많이 퍼주긴 했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퍼줬던 거고 아닌 상황이나 충돌할 땐 충돌했었어. 이런 자발적 호구 모드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별하고 나서도 오래도록 그 남자가 빈자리를 그리워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킬러. 호구가 천사같이 퍼주는 사람이라면 킬러는 막타에 죽이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킬러 모드는 헤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켜지는데 이별하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 여기까지다 잘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곱게 보내지 않는 거죠. 마지막 이별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사람들, 상대가 좀 충격받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킬러입니다. 상담을 하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갑자기 연애 가치관이 훅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스토리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너는 이런 게 문제다, 다른 사람한텐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라, 나도 그런 거 힘들었는데 참았던 거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고쳐졌어야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 킬러 모드가 무작정 나 서운해서 네가 잘 살아 두고 보자 하는 찌질한 거면 안 되겠죠. 그래 여기까지면 어쩔 수 없는데 너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앞으로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난 너 만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노력했는데 넌 이런 거 알아주려는 노력도 안 했어.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막타에 오는 킬이 내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헤어지는 순간 그 남자를 대놓고 지적하라는 솔루션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놓고 있을 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지적하는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 맞아야 되고요. 불교에는 할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 소리로 꾸짖어 깨닫게 하다. 연애에도 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막타에 크게 한번 깨우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 내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 사람이 지적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 컨택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화두가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고마워지면서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맞춰줬던 거구나.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 문제까지 떠안아 준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거든요. 하여 이런 식의 긍정적인 자극은 그리움으로 연결될 때가 많아요. 이 말이 맞더라, 내가 못났더라 하고 가는 거죠. 정리하면 남자가 이별하고 나서도 오래도록 생각나는 여자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했죠. 호구와 킬러. 그럼 남자를 매달리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돼. 연애할 때는 그냥 다 퍼져. 호구, 난 너가 좋아. 근데 나는 자발적 호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해. 나는 A가 더 좋지만 너는 B가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난 B를 할게. 그리고 또 B로 가면 좋아. 이러다 마지막에 끝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싱글벙글한 호구 모드 싹 걷어내고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 될 것 같다. 나도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 근데 참았던 거야. 다른 사람 만날 땐 딴 건 몰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제 연락 닿는 일 없을 거야. 안녕. 이제 빈자리도 중간중간 느껴지는데 충격의 할까지 받았어. 근데 또 듣고 보니 얘 말이 맞아. 고맙고 미안해지는 반면 그립고 아련해지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새벽 2시에 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소에 부딪히는 상황에 부딪힐 줄만 안다면 퍼주는 스탠스라고 해서 전혀 억울할 것도 없고요. 독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한다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타야만 돼. 마지막에 내 감정도 다 정리돼 그 찰나 얘기하면 되잖아. 모쪼록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얼마나 만나든 설령 이별이 찾아온 이후에도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가장 베스트로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막 바짓가랑이 잡고 울고 빌도록.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